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19명 발생했습니다. 엿새째 2,000명대를 기록한 거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방역 지표도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회복 2단계 전환도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2,419명 어제. 그러니까 주말인데 보통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주말이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에도 2,224명이 발생했는데 이거보다도 195명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위중증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저께 그 485명이라는 게 역대 최고치인데요. 오늘은 2명이 줄어서 483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줄어드는 거냐면 그것이 아니고요. 18명이 사망을 하셔갖고 2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6명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위중증화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지금 11월 1일에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는 이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되셨던 분들이 확진된 이후에 후행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미 10월 달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이런 증가 추세라고 그러면은 확진자 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 좀 이 위중증 환자 수라는 것이 위험 수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좀 파악해 보자면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고 물론 백신을 맞은 분에서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지금처럼 위중증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죠?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방역이 완화된 것은 일단 10월 18일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90만 명이 넘고 있고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감염이 되고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백신 안 맞은 분도 백신 안 맞으신 분들만 해도 9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방역이 완화되면 훨씬 더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위중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18세 이상의 접종률은 9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10%,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의 90만 명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이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으면은 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돌파 감염의 사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80% 정도까지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령층에 있어도 90% 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2월 26일 날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부터 종사자, 입소자를 접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75세 이상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네. 파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6월 이전에 이미 다 접종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5월 말부터 60세 이상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이분들은 11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8월 정도까지 2차 접종이 완료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4개월 정도밖에 4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예, 2차 예. 접종된 상황이. 하지만 이 돌파 감염의 숫자가 집단 발생으로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이유는 아주 초기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75세 이상의 파이자 접종자들도 사실은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특히 60대 이상에서의 돌파 감염에 의한 위중증 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입니다.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데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부스터 접종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60세 이상, 뭐 더 나아가서 50세 이상의 접종 간격도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5개월 정도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다음 주에 발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고령층에 있어서 부스터 접종의 이 호응도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유행 상황이라 그러면은 부스터 접종
접종 꼭 맞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아, 고령자분들은 부스터샷 접종에 약간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거부감이라기보다 일단 2차 접종까지 받았으니까 2차 접종 받을 때까지의 호응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분들은 초반에 빨리 맞으셨으니까 지금 6개월이나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6개월 기간 부스터샷 말고 1개월은 단축한다고 했잖아요. 1개월 단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속도가 문제죠. 예,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접종을 받은 후에도 한 2주일 정도는 또 면역을 얻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 상황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뭐 기간 단축을 논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백신이 모자란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자라지는 그러면 않습니다. 예. 조금 더 뭐 5개월뿐만 아니라 뭐 4개월 이렇게 좀 당기는 것도 필요한가 싶은데요. 그 뭐 전체적으로 당긴다기보다 네네. 이런 기준 자체를 좀 자기 자신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2개월 후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얀센 접종자들은 2개월 후에 2개월이죠. 지금도 예.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당겨서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 그 가능성도 그럼 있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5개월 정도로 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이 되었을 때 3주 이전에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예. 날짜가 되면은 뭐 자녀 백신이든 뭐든 어디 가서든 접종을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고 지금 1단계 그리고 4주 정도 시행하고 2주 동안 관찰하고 다시 또 2단계로 넘어가느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다음 달에 2단계는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는 지금 2단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아니에요. 하고요. 그렇군요. 예. 일단 4주라 그러면 이번 달 말이 되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2주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 6주 안에 지금 현재 1단계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군요. 더 방역을 강화해서 지금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황, 식당이나 특히 카페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더 시간 단축을 할 수도 있고 유흥업소도 문 닫을 수가 있고 인원 제한도 또 예전처럼 다시 지금 10명이지만 네네. 이거 더 완화한다기보다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더 강화시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람들의 호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지금의 상태만 유지하면서 2단계, 3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번 겨울을 지금의 1단계만 해도 사실은 방역 완화로서는 사실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 상황이 내년 2월까지만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그때는 먹는 치료제라든지 네. 혹은 예방적으로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도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하고 있는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때까지만을 잘 버틴다면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것들이 상당히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더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어제 같은 그 민노총 데모 같은 네네네. 것들 시위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지금 우리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임 자체를 이번 겨울에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방역 수칙보다는 각 개인들이 좀 접촉 또 여러 가지 개인 위생들,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기본으로 들어가서 잘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과음하지 마시고 네. 12시 넘어서도 계속 음주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방역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지금 위중증 사망자 입원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좀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확진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안심할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통제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신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유럽 같은 데는 뭐 지금 엄청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아직도 2,000명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2,0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닥쳐서 네. 지금 양성률을 보면 항상 5% 이상 나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밀접 접촉자를 뭐 예전에는 접촉자 이틀 이전까지 전부 확인해서 자가격리를 시켰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있지만 네. 어찌됐든 역학조사에 의해서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 시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뭐 3,000명, 5,000명 되게 되면 이 역학조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단기적 일상 회복 2단계를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현 방역을 그래도 유지하는 선이 더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병원마다 병상을 꼭 확보해라. 위중증 그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해라.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게 병상을 확보하면 그 위중증 환자의 수치와 맞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잘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확보하더라도 의료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냐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가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상급 병원들의 중환자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전부 다인실로 되어 있어서 다 같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 중환자실이라는 건 비어 있는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좀 더 확보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비우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 결국은 일반 중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건 분명이죠. 그럼 네. 그 중환자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좀 수술을 한 이후에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중환자실에 며칠 있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예. 수술 자체가 굉장히 지장을 받을 염려가 커지고요. 사실은 늘려놨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중환자실은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감염에 대한 음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120여 개 정도의 중환자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200개 정도를 추가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200개 정도의 추가 확보한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작년 초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문 인력들 또 감염병을 치료하는 전문 인력들 중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인력들이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돌봄 인력 전부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이 병상만 늘린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뭐 장비 시설 다 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1,000명 이상 가지 않게끔 더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뭐 속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국민들은 면역력을 얻어가고 중환자율 또 사망률이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면은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2,500명 정도 주중에 나오는 것 이것이 과연 3,000명, 4,000명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겨울철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 체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75%안 갔으니까 괜찮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 이미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음주 많이 하고 예.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추가 접종을 꼭 받는 것. 예. 또 확진자 수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어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N차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임시선별검사에서 보면은 거의 하루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수도권 또는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바이러스의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네. 유행 상황 자체, 즉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바이러스 감염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겨울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뭐 계속 한두 주이지만 앞으로 한두 주가 올해 겨울의 유행을 아마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국가 유공자분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 중앙보훈병원에서 58명인가 거의 6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한 집단에서 많이 나오는 수치인데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 큰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전부 초기에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면역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종사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시작이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넓게 퍼지는 거죠. 예. 그럼 집단 발생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계속적인 노출로 바이러스 농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지금 58명이지만 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고령자이시면서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고 면역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셔도 이분들을 간병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보통의 중환자실의 이 로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예. 지금 뭐 보험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이 같은 시설들에 있어서의 집단 발생을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백신 추가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접종자 거의 80% 육박했잖아요. 거의. 근데 추가로 부스터샷 그리고 2차 그러니까 아예 백신 안 맞은 분들도 아직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그분들도 백신 맞으면 위험한 것 같아서 아직 못 맞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정부가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이 출범하기 전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의 지금 사례들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없다기보다는 그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의 고유한 인종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없었는데 예. 사실은 위원회라고 하면은 회의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실제적인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밝혀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의 특성이 어떤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이런 대규모 분석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구까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분명히 필요해서 예. 우리나라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만 하고 실제로 분석만 한다면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연구를 통한 임상 연구를 통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 분석 그 원인 분석을 한다고 해도 다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작용 사례고 뭐 전 세계적인 부작용 사례와 뭐 큰 차이가 없다든가 예. 혹은 어느 정도 있는 것들도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18일 날 수능을 보잖아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막 모든 기구도 다 갖춘 수험생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그래도 백신은 거의 다 맞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이번에 그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런가요? 일단은 작년하고 다른 것은 이 가림판 없이 시험을 볼 수 그러게요. 있다는 것이 달라졌고요. 네네. 점심시간에는 물론 가림판을 각자 하게끔 되어 있고 반납하는데요. 예. 결국은 이 수험생들에 있어서의 감염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감염이 됐을 때에는 자가격리 또는 이 시설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험 볼 때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 이 확진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이유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22일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게 됐는데 지금 모든 학생이 다 등교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유행 상황을 보면은 17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 소아 청소년들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상보다는 16세, 17세에서의 접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90만 명 중에 61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예. 접종도 18.6% 정도 되는데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12세, 15세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만 예약을 했는데 즉 60만 명 정도의 예약을 했는데 28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질수록 부작용 사례를 우려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요. 이 1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접종이 집단 면역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N차 감염, 증상은 거의 없지만 집단 감염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감염이 지역 사회로 퍼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층까지 유행이 확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유행 상황이라 그러면은 17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종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좀 더 예방 접종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예방접종이 가장 1순위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